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전 거짓 아니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거지 같은 관종 예비심으로부터 탈출을 한 그런 써니 한번 데리고 왔어요. 일단 봅시다. 제목: 아들이 자기 곁에 없으면 죽어버릴 거라고 협박을 하는 예비시모. 그래서 오래오래 만수무강 하시라고 아들내미 던져주고 파혼합니다. 안녕. 원제: 우울증 예비시어머니 때문에 파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9월달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 남친과 3살 차이고 저는 30대 초반이에요. 제목 그대로 남친 어머님의 우울증 때문에 파혼을 해야 하는 건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참고로 저희가 벌써 연애를 6년 동안 했는데 남친 어머님은 처음부터 이미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남친 아래로 저랑 동갑내기인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동생은 결혼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친과 남친 어머니 두 사람이 살고 있죠. 한 집에. 참고로 어머님은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나라에서 남들 월급만큼의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으며 또 본인 명의의 집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본문인데, 연애 초에는 저랑 데이트하느라 늦게까지 안 들어가는 남친, 즉 당신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뭐 죽고 싶다는 둥, 죽어버릴 거라는 둥 완전 극단적인 얘기를 자주 하셔가지고 중간중간 남친이 집으로 뛰쳐간 사건이 덜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애 초반에 1년 동안 이런 일이 한 3, 4회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왜냐면은 그걸 옆에서 다 들었거든요. 뭐 당장 안 오면 엄마 죽어버릴 거다, 칼로 끊을 거다, 이런 소리. 그리고 항상 그래요. 몸 어딘가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저랑 남친이 여행을 갔는데 이날 남친 어머님이 응급실을 가셨습니다. 워낙에 오래된 일이라 어디가 아팠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여행을 가다 말고 남친은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으며 그때 여러가지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모조리 정상이었죠. 그러니까 한 달 중에 적어도 20일은 몸이 아프다며 난립니다. 해서 이러니까 남친과 여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당신을 모시고 병원은 물론이고 뭐 심리상담센터 그리고 정신병원까지 같이 다녀야 했었는데요. 진짜 지금까지 제가 본 거 병원을 몇 군데를 옮겼는지 이제 다 기억도 안 납니다. 사실 긴 병이 효자 없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뭐 병도 아니고 솔직히 제가 보기엔 꾀병이에요. 꾀병. 그러니 남친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 합니다. 또 저희 남친이 굉장히 순한 사람이거든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그런데 저런 어머님 때문에 2년 전이었나 한 번은 대폭발을 했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죽는다는 소리 하면, 그걸로 나한테 협박하면 엄마 아들이 먼저 죽는 걸 보게 될 거야. 참고로 이때 제가 글로 쓰니까 뭐 단순해 보이는데 상황 엄청 심각했고요. 그래서 그런가 어머님도 그 뒤로는 죽는다 소리 절대 안 하세요. 진짜 그때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퇴근 시간만 되면 언제 오냐 이러면서 전화를 하네요. 그리고 주말의 경우 보통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자취를 하고 저희 집에서 외박을 합니다. 그거를 다 아시는 분이 계속 전화해가지고 오늘 집에 올 거지? 언제 오냐? 늘 이러세요. 물론 남친이 뭐 잘 달래긴 하는데 그럼에도 어머님은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톡으로 뭐 아프다, 우울하다, 빨리 와라 이런 소리를 해댑니다. 멈추지 않아요. 계속이요. 그리고 평일 낮에는 전업주부인 딸내미 집에 가 있고 저녁이 되면 남친이 어머님을 모시러 가는데요. 어머님이 우울증 때문에 밤에 택시를 못 탄다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남친 직장에서 집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거기서 어머님 때문에 여동생 집까지 들르게 되면 그러면 퇴근 시간이 총 2시간 정도 소요돼요. 거기다가 야근도 많은 직장이라 밤에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어머님의 우울증 증상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엄청 무서워해요. 참고로 어머님에겐 지금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남친이 한 분 있는데요. 며칠 전에 그분이랑 대판 싸웠고 그것 때문에 저희 남친이 저랑 같이 있다가 급히 어머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왜? 밤에 당신 혼자 택시를 못 타니까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저에게 오긴 왔는데 이때 갑자기 처음으로 현타가 딱 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물론 오래전 결혼이 아직 먼 이야기였을 때 그때는
어머님 우울증? 뭐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자식들이 저렇게 노력하는데 안 나을 리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낫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 특히 결혼 날짜가 잡히고 난 이후부터는 진짜 너무 심하고 진짜 걱정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결혼 뒤에 제 미래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남친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를 해봤는데 남친이 그럽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요. 그런데 우리 결혼하고 나면 그런 거 싹 접어버릴 거고 새로운 가정에 충실할 거다. 이럽니다. 근데요, 저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남친 말이 진실이라 해도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외박을 하거나 혹은 일이 늦게 끝나면 딸 집에 가거나 근처에 사는 친구, 이혼한 친구 한 분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자는데 그런 아들이 아예 독립을 하게 된다면 그래 되면 어머님의 저 상태에 분명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뭔지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밤에 모시러 가는 것도 안 할 거고 아무리 엄마가 우울해도 절대 새 가정을 우선시할 거야 이런 말만 해요. 자신만만하게. 어떤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가능해 보입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어머님이 지금이야 뭐 예전처럼 그런 극단적인 죽어버릴 거다 이런 말은 안 하고 그저 우울하다 아프다 정도만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다시 예전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남친이 그래요. 그냥 최대한 전화로 달래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냉정하게 얘기를 하든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답니다. 물론 별로 믿음은 안 가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거야. 남친이 이렇게 정말로 선을 그어버린다면 그러면 어머님 분명히 상처받을 테고 남친도 그래요. 본인도 죄책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거기다가 옆에 있는 저도 당연히 불편할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이래저래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자주 보게 될 텐데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뭐 여동생이야 뭐 본인의 친정 엄마고 또 남편도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니까 불편한 게 없겠죠.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며느리고 시어머니잖아요. 해서 특별한 날 뭐 생신이나 그런 거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당연히 남친에게도 미리 다 이야기했고요. 알았다고 해요. 또 저희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더더욱 어머님께 신경을 못 쓰게 될 텐데 남친은 이 역시 당연한 수순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저한테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자꾸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이 사람 정말 착하고 또 효자거든요. 그러니 결혼 후에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끝으로 결혼하기 전 남친이 저와 약속을 한다 해도 그래서 결혼 후에 초반에 열심히 새 가정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어머님을 멀리한다 해도 그래. 그 기간이 길어지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까봐 고민이고요. 또 그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해서 이렇게 고민글 올리는 겁니다. 부디 저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조언 부탁드려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댓글 1번 우리 엄마 혼자 두기 불안해서 안 돼. 웅앵웅.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합가 아니면 쓴이도 함께 수발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꿈꾸고 있는 그 신혼생활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마 1000명 중에 999명이 이 말에 동의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 네 남친. 이런 상황인데 결혼을 하려는 남자, 이거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바람 피우고 도박을 하는 것만 나쁜 게 아니고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지도 뻔히 알면서도 여자 인생 조져지는 거 말든 뭐 상관없이 결혼하는 거, 이런 쓰니 남친 같은 인간도 정말 나쁜 거라고요. 솔직히 님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저게 될 것 같아요? 뭐 지켜요 저거. 대댓글 맞습니다. 저는 사람은 결혼 아니 연애도 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완전히 낫거나 또는 죽을 때까지 평생 지 혼자 수발 들면서 살아야 됩니다. 2번 이거 우울증이 아니고 그냥 관심병인데? 특히 아들 딸이 오냐오냐 애구애구 이것도 모자라. 부르기만 하면 뭐 데이트 중에도 쪼르르 달려와주는 그런 아들이 있으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관종병 말기 말이죠. 무심한 자식들이 있는 엄마는 절대 아니래. 아니 못 그래요. 이건 그냥 다 받아주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그리고 결혼 후에는 안 그러겠다? 이거 100% 거짓말이죠. 착한 지 아들 변하게 했다고 그 책임을 물어 며느리인 쓴이를 달달달 볶을 거고 그러다 결국 이혼하게 만들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곱지도 않아. 왜? 그때 쓴이는 정신이 이미 너덜너덜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우울증 및 화병으로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이혼 소송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야.
저런 관종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약은 바로 무관심인데 님 남친 절대 못해요. 심해지고 점점 더 심해지고 나중에 님한테 강요를 할 뿐이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쓰니의 미래입니다. 대댓글. 관심병. 이거 진짜 100% 맞는 말입니다. 누울 자리 먼저 보고 다리도 뻗는다고 다들 그렇게 받들어 주니까 더 그러는 거요. 3번. 님 남친 엄마 죽기 전에 절대 해결 안 된다는 거 솔직히 님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냥 정리하세요. 지난 6년 아까워하다가 남은 60년 조지지 말고. 4번. 와, 쓰니 얘도 좀 혼미하네. 저런 그지같은 꼴을 6년 동안 보고도 판단이 안 돼? 야. 5번. 보통 우울증에 동반되는 게 바로 무기력증인데 저 할망구 봐봐. 뭐 연애도 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사네. 내 100% 장담하는데 이거 우울증 아니고요. 그냥 소화적인 성격장애 애정 결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요. 나이 먹고 걸리잖아. 절대 못 고친다. 6번. 결혼 후 남자. 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엄마 혼자 지내게 놔두면 진짜 큰일 날지도 몰라. 미안한데 당분간 우리 집에 모셔야겠어. 뭐? 결혼 전에 했던 약속? 아 물론 약속은 못 지키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 목숨 걸린 일에 약속 운운하는 거 이거 너무 매정하지 않냐? 우린 가족이라고 가족.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또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 도맡아 왔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둘이서 힘을 합치면 모시기 수월할 거요. 엄마가 우울하긴 해도 며느리 나한테 함부로 대할 그런 분은 아니니까 걱정할 만한 일도 안 생길 거요. 100% 이런 말 나옵니다. 내 알, 우리 아버지 알 다 걸어. 대댓글. 축하합니다. 보상으로 알 4개를 획득하셨어요. 7번. 집 있겠다. 나라에서 돈 나오겠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애먼 자식들 괴롭히는 그런 거지같은 취미를 가진 할줄만 해요. 진짜 우울증이면 남친은커녕 아침에 세수하기도 싫고 밖에 나가는 거 완전 싫어져요. 아니 안 나가요. 그리고 자식도 마찬가지. 다 귀찮아집니다. 세상이. 그러니 저 할매는 절대 우울증 아니고 우울증을 빙자해서 자식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재미로 사는 거야. 그리고 결혼하면 너를 제일 심하게 괴롭힐 거고 또 지금 남친이 하고 있는 그 일들 바로 네 몫이 될 겁니다. 8번.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저러나 싶죠? 바로 아들의 관심을 받는 게 가장 흥미있는 취미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뭐 저도 사실 의사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딱 하나 관종인 건 확실해요. 가면 너 죽어요. 추가.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남친 어머님의 우울증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해서 저랑 만났을 때 이미 그 우울증이 몇 년 정도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여동생네 집은 애기 하나 있고 남편은 매일매일 야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뭐 손주도 보고 딸도 보고 그렇게 외로움도 달랠 겸 겸사겸사 자주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신과 약의 경우 전에는 꾸준히 복용을 하셨는데 약의 강도가 너무 강하면 사람이 좀 멍해지고 또 반대로 약하면 별 효과가 없다며 이제 약 복용은 안 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당신 남친과 이별까지 생각할 만큼 엄청 크게 싸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일부터는 새로운 상담센터를 다닐 거라고 하는데 어머님 마음 추스르고 상담센터에 적응하면 그러니까 약 3주 정도 그때 남친이 어머님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결혼하고부터는 지금처럼 할 수가 없다. 이제부터 엄마도 홀로 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곧 독립을 해야 한다. 등등등 뭐 이런 얘기요. 그러나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릴 생각이 없습니다. 얘기를 할 거면 지금 말고 진작에 했었어야지. 그래서 내일 만나가지고 마지막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은 것 같아요. 미래가 안 보이면 그것을 바꾸려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더 빠르게 그곳을 벗어나는 게 정답이다. 댓글 1번. 안 돼! 버리지 마! 제발 네가 때리고 가! 2번. 야, 사실 이거 6년이나 끌었다는 게 좀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으니까 다행이네. 3번. 그렇지. 파혼. 이건 고민할 가치도 없어요. 야, 진짜 깜깜하네요. 왜 가끔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애가 된다 이런 말들 있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생긴 말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연 올라가면 또 가끔씩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나이 안 처먹냐? 평생 영원히 젊을 줄 알아?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너는 젊은 시절 없었냐? 응?
왜 그렇게 꼬름해? 감사합니다.